그분들한테 전해 들은 얘기예요. 방이 없대요. 저는 좀 이상하게 아이브 콘서트를 보러 가셨다라는 그분의 그 말에 이걸 부동산이랑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아이랑 함께 아이브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 정말 케이팝 열풍을 실감을 했습니다. 꼭 가수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든지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미디어 산업도 발달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뿐만 아니라 여러 케이팝을 선도하고 있는 그룹들이 공연이 열리는 날만 되면 모텔, 호텔, 에어비앤비가 전부 꽉 찬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일도 예약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바로 공연장 근처라는 입지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 투자자분들도 이쪽 지역에 모텔이나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해 들은 얘기예요. 방이 없대요. 외국인들이 지금 다 예약을 하고 있고 평일에도 꽉 차 있다고 하니까 굉장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겪었던 사례가 있는데 청담동 쪽에서 미팅이 있어서 브런치 카페였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거기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로 콜라가 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카페를 기다리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의아함을 느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카페 안에서도 그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 앞에서 막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막 물어봤죠. 이거 왜 이렇게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블랙핑크 제니가 또 이쪽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이 분수대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케이팝 팬들의 움직이는 그 동선, 그 카페에 줄을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동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라고 해서 그 장소가 브랜드화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공연 문화와 소비가 부동산 수요와 연결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수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곳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창동에 아레나 콘서트홀이라는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올림픽공원 근처는 이미 올랐잖아요. 이미 너무 비싸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곳은 너무 오른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상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권리금을 이미 너무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동에 생기는 아레나 콘서트홀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7년도 완공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 2만석 규모의 국내 최대 공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올라간 지역은 우리가 사기가 어려운 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올라갈 만한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곳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동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긴 하지만 공연장 인프라가 생기면 단기 수요 폭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창동 아레나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진행 완공 계획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콘서트홀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미리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이것도 불안하다 라고 하면 경매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경매로 낙찰받기 지금 나쁘지는 않아요.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거래가 적은 신축 오피스텔 위주로 공연장 수요가 생기면 단기 월세 수익 기대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공연 시즌에는 일반적인 시즌보다는 훨씬 더 높게 단기 임대 수요 급증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소형 상가도 하나의 경매로서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공연장 인근에 상가를 주목해 볼 수가 있고 카페, 사진 스팟, 굿즈 샵 등으로 활용도 가능하죠. 요즘은 단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빈 상가를 낙찰을 받고 여기서 장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입지가 같이 좋아지면서 권리금만 받고 또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죠. 자,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텔을 낙찰을 받아서 여기를 외국인 팬들을 겨냥한 테마룸 등으로 꾸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수요가 있다라는 걸 보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투자자지만 결국 그 물건을 사용하는 건 일반인입니다. 공연장 앞에서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니가 사진을 찍었던 그 분수대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에어비앤비 앞에서 숙박을 예약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요를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먼저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브 콘서트를 본다는 한마디에 제가 창동 아레나 콘서트 가능성을 떠올려 봤고, 주변 부동산 시장을 경매로 싸게 잘 낙찰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또 올라간 수요에 맞춰서 비싸게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제가 중요하다고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건, 실생활에서 부동산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내가 행동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뉴스를 보든 거리를 걷든 이게 부동산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건 부동산 투자자로 돈을 버는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거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한번 계속 고민하고 관찰해보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내일 봬요.